저희가 4번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4번인데 오전 오후 수업하니까 요 책을 기본 때는 8번에 수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4번을 수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좀 나올 만한 것만 압축해서 정리할 테니까요. 마지막 날은 제가 그 유기학 있잖아요, 유기화. 유기는 제가 프린트로 제가 드릴 겁니다. 유기는 약간 좀 시험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작년은 안 나왔어요. 재작년도 안 나왔고. 그래서 또 나올 때는 또 2문항까지 내기도 하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레인지가. 나오면 0에서 2문항 정도 내는데 하여튼 작년하고 재작년은 안 냈고요. 많이 나올 때는 2문항까지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유기도 또 약간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프린트로 이것도 살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를 잘 활용하시려면 여기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요. 제가 키워드만 딱딱딱 짚어 드릴 테니까 제 전화번호가요. 문제 풀다 보면 좀 질문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요 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는 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해설도 다 적혀 있는데 자기랑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톡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케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한번 바로 해볼게요. 그 일정에 약간 그 목차 있잖아요. 잠깐 펴보실래요, 목차?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만 뽑아봤는데요. 일단 보호 모형이 뭔지 살짝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배치의 기본 법칙에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다 뒤에 써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 법칙 양자수가 있어요. 양자수. 양자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훈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파울리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아우프 바우라고 합니다. 일단 요 정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중국 강의 한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한번 리뷰식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치, 내 머릿속에 지금 양자수. 다시 양자수는 또 4가지로 뻗어요, 여러분들. 이게 주양자수가 있고요. 부양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주양자수는 n이라고 적어요. 부양자수는 l로 적고요. 자기는 ml로 적고요. 스핀은 ms로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네, 훈트의 규칙이 뭔지, 파울리 베타울리가 뭔지, 그 다음에 아우프아우르 하거든요. 이게 뭔지,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기성 파트라고 하는데요. 주기성이 5가지가 있어요. 거긴 지금 4가지만 적혀 있네요.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반지름.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실래요, 여러분들? 주기표가 있으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보통 일렉트론 어피니티라 하거든요. EN,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대부분 커져요. 주기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부분 3가지가 커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랑 반지름이 보통 반비례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거기 하나 더 적어두실래요? Z 아래 오른쪽 아래침처럼 EFF를 적어요. 이걸 유효 획전화라고 해요. 요것은 좀 독특한데요. 요놈은 이렇게 색깔 바꿔가지고 오른쪽 아래 갈수록 커져요. 이걸 유효 획전화라고 합니다. 유효 획전화. 5가지가 이렇게 적어두시면 또 웬만큼 정리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지. 이게 큰 트렌드고요. 자, 큰 주제는 이런 겁니다. 1장은 이 정도가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 풀면 충분히 여기는 뭐 이렇게 틀릴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넘겨보시고요. 자, 거기 첫 번째 보호 모형이라고 써 있고요. 그 제일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 하나 별표 치시고요. 그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호 모형을 뭐 과학적으로 좀 보자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 거기 요식 하나 외워두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k에다가 n제곱분의 z제곱입니다. 참고로 z가 원자번호예요. 이게 원자번호고요. 이게 주양자수입니다. 저희 화학에서 약간 내가 좀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면 거기 평형 파트하고요. 거기 책으로 하면 6장 하고요. 8장 반응 속도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좀 미리 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중급 강의를 듣다 보면 초급은 아니 초시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화학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좀 6장 화학 평형하고 8장 반응 속도를 좀 미리 푸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가 어렵게 돼요, 항상. 거기를 어렵게 되니까 거기 해설도 다 적혀 있잖아요. 미리 뭐 풀면서 뭐 모르면 저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6장, 8장을 좀 건지셔야 돼요. 솔직히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네요, 솔직히. 변식 과목, 변시화학이요 전반적으로 쉬워요. 근데 거기 평형하고 발음 속도 있죠. 거기를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파트는 솔직히 그냥 해볼만 해요, 그냥. 그래서 평형하고 속도 파트 있잖아요. 여기 좋은 문항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미리 풀기 시작하면 훨씬 시간을 활용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성에서 뭐 막 힘을 다 뺐어. 정작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안 풀고 있어. 그럼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안배를 평형이랑 속도에 좀 맞추셔야 돼요. 내가 그것 좀 받고 싶으시면.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초기에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앞에서 힘을 다 빼. 그러니까 정작 뒤에서는 문제 안 푸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안배를 미리 평형하고 속도 파트에 좀 물론 이론 한 번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중국 강의 들었다는 소리는 이론 강의 한 번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평형하고 속도를 미리 한번 문제판 뭐 하루에 5문항씩이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안배를. 자, 돌아올게요. 자, 요식은 꼭 좀 외워두시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아까 주양자수라 했잖아요. 주양자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n이라는 게 주양자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k, k는 상수니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분담을 조심하시고요. n제곱, 주양자수고요. z제곱, 이 원자번호예요, z는.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1부터 쭉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n이 1이 써 있고요. 여기 n이 2가 써 있고 쭉 써 있을 겁니다. n이 3 쭉 써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이 원은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물론 수소를 지금 간주할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요 식은 1전자계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1전자계. 어떤 과학에서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소리는 그게 또 단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1전자계일 때만 성립한다는 소리는 1전자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식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포함해가지고 헬륨 가능합니다. 리튬 이가 가능해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잖아요. 원자번호가 2번이지만 하나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예요. 원자번호 3번이지만 전자를 2개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다 1전자계예요. 전자가 하나짜리 그런 시스템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의 단점이고요. 전자가 2개 생기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식이고요. 보통 이제 수소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좀 어렵게 될 때는 헬륨일걸 얘기도 합니다. 아, 성립하는구나. 왜? 전자가 하나짜리니까. 헬륨은 여기식에 성립하지 않겠죠. 헬륨은 원자번호가 2개니까 전자가 2개예요.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 수소를 간주할게요. 수소니까 일수나 만하네요. 그렇죠? 1의 제곱 하나 만하고요. n이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k 되겠네요. 그렇죠? 자, n이 2면 여기 2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죠. 3이면은 3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9분의 k가 될 테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n이 무한대로 할까요? 이 무한대는 0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또 꼭대기가 0이다 보니까 그 밑에는 다 음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위에가 0이잖아요. 그 밑에 다 음수로 잡혀 있는 거고요. 수소는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란 말하고 들뜬 상태란 말이 있어요. 바닥하고 들뜬. 봐두세요. 그러니까 바닥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말하고요. 바닥 빼고는 싹 다 들뜬 상태예요. 무슨 우리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왜 들떠 있어? 가만히 좀 앉아 있어봐. 들떴단 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이 가장 안정한 상태고요. 자,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바닥 상태로부터 저기 무한대로 내가 전자를 올릴게요, 여러분들.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하나를 저기 들뜬 상태 중에서도 여기 무한대로 올릴게요. 올라가겠죠, 이게.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요 간격이 얼마예요? 요 K만큼 에너지를 주면은 이 전자한테 K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여기 올라갈 겁니다. 이 무한대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탈출의 의미예요, 탈출. 탈출에 적어놓으세요, 탈출. 이 무한대 의미가 탈출의 의미예요. 이 전자를 잡아다가 이 무한대로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구석이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는 이걸 일명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이온화 에너지 묻기도 해요. N이 1인 껍질로부터 전자를 잡아다가 무한대로 올릴게요.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그림에서 이온화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바로 K가 되는 겁니다. K로 열 필요는 없고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시간을 써놓을래요, 여러분들? 이 무한대에서 이 n이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이 그림상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공식이에요. 여기를 제가 n이라 썼죠. 1로 쓰지 않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여기 이 전자가 이 n이 1인 껍질에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로부터 요 사이를 말한 건데 꼭 전자가 여러분들 바닥 상태일 수는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 들뜰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여기를 n으로 쓰는 게 더 타당해요. 바닥 상태면 여기 n이 1일 테고요. 내가 만약에 이 전자가 1인 껍질로부터 2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들뜬 상태잖아요. 그래버리면 여기는 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체크하시고 밑에 그림 보시면 라이먼, 발머, 파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꼭 꽤 잘 나옵니다. 약간 뭐랄까요? 그 단답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라이먼의 정의 좀 알아두세요. 라이먼. 출발 라인이 어디예요? 출발 라인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착 라인 기준으로 1로 떨어지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만하고 같은 말도 하나 봐두세요, 여러분들. 라이만이 자위성결이라고 해요. 발머나 써 있죠? 발머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의가. 얘도 출발 라인이 중요하지 않죠? 도착점 기준으로 2로 떨어지면 우리가 발머결이라 합니다. 발머랑 같은 말도 하나 봐두실래요? 이걸 가시광선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팥센이 있죠, 팥센. 팥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출발점 중요하지 않았죠? 도착점 기준으로 3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팥센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 하나 봐주세요. 적이성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키다 훈트 있죠? 안 나와요. 그거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응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는 2에서 여러분들 n이 3으로 간다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계열이에요? 이렇게 살짝 응용하기도 해요. 무슨 계열 같아요? 2에서 3으로 간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금 거기 그림은 다 방출 계열로만 쓴 거예요. 방출. Y축이 에너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은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보통 기호로는 델H가 양수다라고 표현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은 우리가 발열이라고 해요. 발열. 보통 기호로는 델H가 음수라고 적어요. 지금 이 책은요, 여러분들, 발열, 그러니까 방출 기준으로 서술된 책인 거예요. 흡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라이먼, 발머, 팥센은 꼭 방출 기준으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흡수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를 어떻게 낸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방출로만 써 있지만 기준이 나는 흡수로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제 오역인 거죠. 출발 라인 관계없이 도착점이 1이면 라이만, 2면 발머, 3이면 팥센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출발점 안 본다는 거죠. 도착점이 3이네? 그럼 팥센이네. 이렇게 오역한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오역이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흡수잖아요. 흡수, 그쵸? 2에서 3으로 갔으니까. 이 방향이 방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도 방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2하고 3이 있죠, 여러분들. 자, 두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 작은 숫자가 누구예요? 작은 숫자가 요 두 숫자 중에서 이렇게 흡수든 방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두 숫자 중에 작은 숫자 있죠. 얘가 작죠, 숫자가. 그렇죠? 작은 숫자에 맞추면 돼요. 그 작은 숫자가 1이면 라이먼 계열. 그 작은 숫자가 2면은 발머 계열. 그 작은 숫자가 3이면 팥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깔끔해요. 다시. 흡수 방출의 기준이 아니고요. 보통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우리가 방출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책이 여러분들. 잘못 오역하는 게 그러니까는 라이먼 계열은 내 머릿속에 출발점 중요하지 않고 도착점 기준으로 1이면 라이먼 계열, 2면 팥센, 3이면 예를 들면 라발파니까 발머, 팥센 적잖아요. 그게 아니고 흡수가 됐든 방출돼서 전혀 상관없고요. 요 숫자 중에 작은 숫자 있죠. 그 작은 숫자가 1이면 라이먼, 2면 발머, 3면 팥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동의 알아두세요. 라이먼이 자위선이고요. 발머가 가시광선이고요. 팥센이 적위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고요. 그럼 양자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 자, 기본 문제를 종종 내기도 하는 문제고요. 자, 4가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표 있죠, 여러분들. 표에다 한번 써보실래요? 박스가 4개 있는데요. 기호가 n일 때가 그게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n이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l일 때가 부양자수라고 합니다. 부양자수도 동의 하나 봐두실래요? 이걸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해요.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합니다. m이고요. l을 좀 아래처럼 때렸습니다.
이걸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MS라고 하는데요. 이걸 스핀 양자수라고 해요. 문제 풀다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출력해 드릴게요. 우리 시험 문제랑 딱 난이도가 맞는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없어졌지만 MD라고 있었어요. MD 시험. MD가 의치학 전문대학원 그 시험이 지금도 한 3, 4개 남아 있는데요. 요 기출 문제가 딱 우리랑 난이도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만약에 시간이 더 뭐 남는 다음에 제가 얼마인지 제가 출력해 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요거부터 다 푸세요. 요 정도만 안 보고 풀 정도 되면 최소한 8개는 진짜 보장됩니다. 나머지 2문항 정도 이제 응용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8개는 무조건 나와요. 여기 있는 문제 제가 해설 보고라도 다 이해하고 또 다시 풀 정도 되면은 괜찮아요. 자, 만약에 뭐 다 풀고도 선생님 난 한 번 더 풀고 싶다. 그럼 저한테 요청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제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꼭 화학만 할 시간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화학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고 좀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저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MD 거 출력해 드릴 테니까요. MD 기출이 2004년도부터 있거든요. MD는 지금도 시험 계속 보긴 봅니다. 8월 달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계속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트도 있는데 피트가 좀 어렵게 내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요 시험이. 그러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나머지 파트는 MD에서 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기존 난이도가. 근데 아까 평형이랑 속도 파트 있죠. 그거는 피트 쪽 난이도를 내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제가 여기서도 2004년도부터 강의를 했어가지고 다 기출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거랑 비교해보면 딱 그게 많이 떨어져요. 난이도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양자수. 값이 여러분들. 값이 n이 1부터 출발합니다. 1, 2, 3 쭉 출발하고요. 4까지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까지는. 동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종 좀 이렇게,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틀리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좋게 안 줄 때가 있어요. 이걸 K, L, M, N까지는 외워두세요. N이 2라고 동요가 K쉘이라고 해요. N이 2랑 동요가 L쉘이라고 해요. L쉘. 쉘이 껍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면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쉘이 있어요. 뭐 2번째 쉘도 있을 테고요. 뭐 3번째 쉘도 있어요. 4번째 쉘도 있습니다. 이 쉘의 개념은 뭐 전자가 도는 궤도 정도? 우리 지하철도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껍질, 첫 번째 쉘, 이거 N이 1번 쉘이라는 거예요. N이 2번 쉘이라는 거고요. N이 3번 쉘이라는 겁니다. N이 4번 쉘 쭉 있는 겁니다. 그 N이 1번 쉘과 동요가 이걸 K 쉘, L, M, N이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뭐 M쉘이래. M쉘? 뭔 소리야?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M쉘이면 나한테 주양자수가 3인 것 껍질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다른 말로 가군동량 양자수를 하거든요. 얘 범위도 봐두셔야 돼요. 0부터 n-1까지예요. 요걸 좀 체크해 주시고요. n-1까지예요. 얘 0부터 출발하고요. 끝에가 n-1까지. 그 다음에 그 테이블 밑에 보시면 이것 좀 체크해 보실래요? L이 0일 때 S라고 써 있죠. L이 1일 때 P라고 써 있을 겁니다. L이 2일 때 D라고 써 있을 겁니다. L이 3일 때 F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봐주세요. 그 테이블 밑에 보면 L이 0일 때 부호로는 S, 1일 때가 P, 2일 때가 D 써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요. ml이라고 하죠. ml. 이놈은 레인지가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예요. 그 다음에 쏘시기를 G로 포함.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인데 0 포함이에요. 0 포함. 스피인 양자수는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박스를 잡아야 하는데 보통 이런 박스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 이렇게 2개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쪽 방향 스핀 있죠? 이걸 플러스 스피인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을 읽습니다. 아래쪽 스핀은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 그러면은 요걸 잘 이해하셨다면은 요 정도만 말할 줄 아시면 돼요. 자, n이 3. 이 정도를 서술할 줄 아시면 돼요. 자, n이 3이면 뭐랬습니다, 아까? 요 m쉘이랬죠, m쉘. m쉘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핵으로부터 첫 번째 쉘, 1번 껍질, 두 번째 쉘, 2번 껍질, 요 세 번째 쉘 있죠? 여기를 한번 분석해보자는 소리예요, 이게. 요 쉘을 한번 분석해봅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자, 그러면은, 자, n이 3이잖아요? 요 외워야 되는 거니까. 3이면 L은 0부터 n-1까지잖아요. 0은 0하고요. 1하고 2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L을 3을 적을 수 있나요? 오답이죠. 오답 이거. 그렇죠? 이 정도만 볼 줄 알면 이런 정도 문제 나올 때 걔까지 금방 골라줄 수 있다고요. 이거 오답이네 이거.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이거 S레터죠, 이거. P, 이거 L이랬죠. 같은 동의어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럼 더 뻗을 수 있죠? L이 0일 때 그럼 자기 양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잖아요. 0일 때는 ML은 0밖에 없겠네요. 이쪽에 ML은 마이너스 1, 0, 1이 될 수 있고요. 이쪽에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0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비탈이 하나 있고 그 오비탈의 이름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201호인가요? 강의실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오비탈의 이름이 0이라는 소리예요. 뭐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오비탈 3개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자기 양자수는 나한테 뭘 준다? 네, 이런 오비탈의 개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얘가 굳이 말하면 마이너스 1인방, 얘가 0인방이고 얘가 1인방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비탈이 5개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선생님 또. 자, 여기에 제가 만약에 전자를 만약에 이빠이 채운다면 2개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정리할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는 맥시멈 2개까지. 그리고 스핀 방향이 반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거든요.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3이면서 S오비탈에 전자를 채우고 싶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자, 3S 왜? 여기 3이잖아요. 3이면서 S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거거든요. 근데 여력이 안 되면 뭐 하나도 못 채울 수 있겠죠. 그럼 얘 3S 0이라는 거예요. 뭐 가다가 뭐 레인지를 잡자고요. 이빠이 다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S 2가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요. 3이면서 P오비탈에 하나도 안 채울 수 있죠? 3P 0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3P 6까지 갈 수 있죠. 꽉 채워버리면. 또 3이면서 D오비탈이죠? 뭐 하는 거예요? D오비탈이죠? 3이면서 D오비탈에 3D 0부터 해가지고 3D 1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D 뭐 11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이렇게. 그렇죠? 뭐 3P 7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뭐 3S3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이런 거 다 오답인 거고. 그렇죠? 아까처럼 뭐 3F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죠. 이런 거. 그렇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 요것도 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이 n은 아까 마이너스 k에다가 n 제곱분의 z 제곱이었죠? 요 친구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 줍니다. k는 상수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식 아까 언제만 성립한 적 있어요? 일전자기만 성립한 적 있죠? 그럼 그 말을 살짝 곱씹어 보시면 일전자기일 때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를 물어요. 뭐밖에 없어요, 근데? K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Z는 원자번호죠? 제가 지울까요? 그럼 이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뭐만 있어요? 주양자수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일전자기에서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는 두 가지다. 이게 묻기도 해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오로지 뭐예요? 주양자수만 영역받아요. 식자체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식에 부양자수 라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요 식에 자기양자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스핀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주양자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자기에서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만이? 주양자수만이. 오로지 주양자수만이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다시 일전자기라면 이 식을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식을 가만 곱씹어보니까 지금 우리 양자수를 배웠잖아요. 양자수 4개 중에 유일하게 주양자수만이 이 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곱씹어 말하면은 의역해서 말하면은 오로지 주양자수만이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약간 그 말은 뭘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다전자계 전자가 최소한 2개 이상을 다전자계를 하거든요. 다전자계는 미리 말해볼까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도 에너지 결정에 참여합니다. 좀 차이를 줘야 돼요. 다시 일전자계는 뭐라고요? 오로지 주양자수만이 이 식 자체가 그잖아요. 주양자수만 들어있잖아요. 이 식에. 그리고 이 식 자체가 뭐랬어요, 여러분들? 보호가 만든 식이고 오로지 일전자기만 성립한다. 그러면 벌써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럼 일전자기가 아닌 다전자기라면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까지 에너지 결정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우프바우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정리해보자고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읽습니다. 그냥 아우프바우. 자,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정리해볼게요. 문제 풀다 좀이라도 좀 맥히면 여러분들 꼭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한테 의외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처음에 좀 뻘쭘하잖아요. 솔직히 질문하는 게 제가 입장 바꿔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뻘쭘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때로는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허접한 거 물으면 좀 나를 좀 뭐랄까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좀이라도 해설 보라도 이해 안 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그 문제를 알겠는데 이 해설이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 중이면 바로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항상 핸드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은 먼저 이 책을 빨리 끝내세요. 이 책을. 그럼 8개 정도 부장이에요. 이 책을 끝내서 8개 안 나왔다. 그러면 어쩔까요? 그렇죠? 8개 나옵니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 보고라도 다 이해하면 8개 나오니까요. 아까처럼 이제 더 난 10개 맞고 싶다. 그러면 요청해 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MD 걸 좀 출력해 주던, PT 걸 출력해 주던 해설까지. 그 다음에 좀 나는 평형 파트만 더 풀고 싶다.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프린트하면 문제 없으니까요. 자, 이 책도 제가 집에서 출력해서 지금 학원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얼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그럼 시간 안배 잘 해보셔가지고 좀 화학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힘들 그렇죠. 자 보시면 자 그다음에 아우프하고요. 이 사람은 2가지를 말했고요. 자 미리 적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M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겁니다.
n 플러스 l이 만약에 같을 때는, same 할 때는 n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외울 거는 외우시고 지금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n 플러스 l, 방금 배운 용어잖아요. 이제 n이 주양자 쓰고요, l이 부양자 씁니다. 그렇죠? n하고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 벌써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에너지는 주양자 수만 영향받는다며. 보세요, 벌써. l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우파울리는요, 다전자계일 때만 성립하는 이론이에요. 다전자계에서만. 1전자계는 아까 보호 모델로 가는 거고요. 다전자계는 요 사람 모델로 가는 거예요. 다전자계는 식 보는 것처럼 n 플러스 l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n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참고로 에너지가 작다는 건요, 안정하다는 거예요. 스테이블한 거예요, 스테이블. 화학 전체에서 에너지 작다, 안정한 거예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화낼 때 뭐라고 해요? 열받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열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분 안 좋을 때가 열받아. 좀 에너지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에너지 작다는 건 안정한 거고요. 에너지 높은 건 반대로 불안정한 거죠. n 플러스 l이 same 할 때는, 같을 때는 n이 작을수록 에너지 작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봐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1S가 있고요. 2S, 2P 한번 들어보세요. 3S, 3P, 3D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 더 써볼까요? 4S, 4P, 4D, 4F로 할게요. 제가 이쪽을 N이 1인 걸 쓴 거고요. N이 2, N이 3, N이 4를 썼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쪽은 L이 0을 쓴 거예요. 이쪽은 L이 2를 쓴 거고요. L이 2를 쓴 거고요. L이 3을 쓴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책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N이 1인 껍질. 이 앞에 1이잖아요, 이게 주양자 수 말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요게 주양자 수를 말해요. 앞에 있는 숫자가. 보시면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2일 때는 2S, 2P가 있고요. 3일 때는 3S, 3P, 3D가 있습니다. 4일 때는 4S, 4P, 4D, 4F가 있어요. 이쪽은 다 P 오비탈 라인이죠. P를 했으니까 S였고 다 S 라인이잖아요. L이 2면 D 라인이죠. L이 3이면 이거 다 F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보세요. 요 라인이 뭐예요? 이게 M 플러스 L이 여기 1인 라인이고요. 요 라인이 M 플러스 L이 2인 라인이고, 요 라인 자체가 3인 라인이고, 요 라인 자체가 이게 4인 라인이라는 소리죠. 5인 라인이고요. 쭉 여기도 OX도 있겠죠. 만약에 쓴다면은. 그렇죠. 요 정도도 충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지금 일단 한참 휴가철 아닌가요? 어디 놀러 갔어요. 같은 객실이라면 뭐 바다 전망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가 전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오비탈에 부여를 할까요? 야, 너는 1S 방에 들어가. 너는 뭐 3P 방에 들어가. 전자를 이 적당한 오비탈에 부여할 건데 나름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M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거든? 그 방부터 들어가.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먼저 1S 들어가 있죠. 이게 작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S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M 플러스는 3인 라인 두 개가 있네? 잠깐 망설여 보자고요. 3S로 갈까요? 2P로 갈까요? M 플러스 L이 같을 때는 N이 작은 게 더 안정한 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2P부터 들어갔어. 3S 가야겠네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4인 라인은 또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3P부터 가고 4S 가겠네. 왜? 3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얘가 5개가, 3개가 있네요? 어디로 가요? 또 두 번째로 가야겠죠. M 플러스 L이 세임 할 때는 N이 작을수록.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일로 간 다음에 3D 갔다가 4P, OS 가는 거. 이런 논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흐름만 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p 다음에 어디로 가요? 4s 가고 3d로 간다는 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요? 지금 3s 갔다가 3p 갔다가 느낌상은 같은 3개월이니까 여기가 3D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정도. 물으면 보통 여기를 잘 물어요, 여기를. 네, 요거는 이제 아우파우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볼게요. 훈트 규칙입니다. 자, 이 사람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일단 홀전자 있죠. 홀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적고. 자.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질소가 7번이거든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보통 주길표 주거든요. 그리고 주길표 왔다 갔다 시간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20번까지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외우기 싫은 학생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선생님 주어지잖아요, 주길표. 제가 혹시 뭐 그걸 모르고 멤버한테 외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외우면 훨씬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만약에 질소 7번이야. 제가 주지 않았다부터 질소. 몇 번이나 주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럼 그만큼 한 박자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번까지 외우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속도가 붙습니다. 7번이고요. 요거 보시면 1s2, 2s2, 2p3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양자수도 배웠고요. 지금 알파 원리에서 어느 오비터부 전자를 채우는 배웠잖아요. 2p3죠. p 오비타는 왜 방위 3개죠? l이 1이잖아요. ml은 마이너스 1, 0, 1이니까요. 여기 ml이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인방이나 할까요? 0인방, 1인방입니다. 전자를 3개 채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채우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채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쌍으로 갔네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뭐 타고 오셨나요? 버스 타고 오셨나요? 뭐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그러면 자리가 많은데 옆에 여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여기 옆에 앉아요? 뭐 쌍으로 앉아요? 그렇죠? 고발당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올바르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가지고 흔들어 뭐 이게 거의 틀릴 경우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예로 적어드릴게요. 자, 6번 있죠, 6번. 탄소인데요. 1s2, 2s, 2p2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바닥 상태일까요? 세 가지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채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채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채웠어요. 누가 가장 안정한 상태일까요? 같은 말로 누가 가장 바닥 상태일까요? 네. 네. 3번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 뭐 1번이요. 이거 당연히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2번이 왜 아닐까가 포커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3번은 쌍으로 갔잖아요. 구속감이네요, 구속감. 그렇죠? 1번이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2번이 왜 아니지가 포커스예요. 그게 훈트기 즉 두 번째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의 오비탈에, 그렇죠? 지금 2p라는 오비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2p라는 오비탈에 스핀 양자수가 같은 게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2p라는 하나의 오비탈에 이런 스핀 양자수가 보통 위쪽 방향이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같지 않죠? 스핀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가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게 많을수록 두 개 있잖아요. 같지 않고. 그러니까 1번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근데 1번은 우리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리 보세요,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앉으셨잖아요. 같이 붙어 앉지 않았잖아요. 이거 당연히 훈트기 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번이 왜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1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그럼 2번이 왜 아닌데? 얘도 따로따로 앉았잖아. 같은 2p 오비탈에 홀전자가 스핀 양자수가 같죠? 같지 않죠? 같은 게 많을수록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두 가지만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크롬하고 구리로 잘 나와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24번 크롬하고 29번 구리 있죠?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요게 또 유별나게 잘 나와요, 전자빛이. 우리가 원자번호 30번까지 예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개 중에 다시 원자번호 30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전자비치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크롬하고 구리예요. 크롬 24번이고요. 자, 보통 18번까지는 그냥 아르곤이라고 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 4s2 20개 채운 거고요. 3d4 이게 바닥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4s1, 3d5 이게 바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르곤인데요. 18번 이게 쓰기도 합니다.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4s에 전자가 두 개 있고요. 3d는 아까 오비탈이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겠어요? 이쪽도 4s에 방 하나, 전자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안정해 보이세요? 당장 얘는 반발이 하나 있네요. 반발이. 얘 반발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들 아까 기억나세요? 4s 여기 3p 채우고 그다음에 4s 가고 3d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순서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닥 상태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오히려 들뜬 상태고요. 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외라는 거죠, 일단. 왜요? 아니 4s를 채우고 3d로 가야죠. 여기 4s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3d로 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근데 얘가 오히려 들뜬 상태라는 거야. 4s를 들채우고 3d로 가는 게 오히려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를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반발이 있죠.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라면 일단 반발이 있어요. 여기는 반발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발이 있고요. 반발 없죠. 하나 더. 그러니까 훈트의 규칙으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홀 전자가 여기 6개 있죠. 여기 4개만 있잖아요. 이거 더 안정하죠. 두 번째는 요 3D라는 오비탈을 보시면 3D라는 오비탈에 하나의 오비탈에 3D라는 오비탈을 보면은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가 4개 있죠. 여기는요.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5개 있죠. 이거 더 안정한 거죠. 이 두 가지. 훈트 첫 번째 뭐라고요? 홀 전자가 많은 게 유리하다. 두 번째, 같은 오비탈에 스핀 양자수가 같은 게 5개 있고 4개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때문에 크롬은 요거를 더 바닥 상태로 잡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이유를 묻지 않고요. 이 경우는 얘가 올바른 바닥 상태냐, 얘가 올바른 바닥 상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이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훈트의 규칙을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나 더 갈게요. 자, 크롬이 있거든요. 크롬이 있고요. 구리 29번이거든요. 29번 구리입니다. 자, 아르곤에다가요. 4s2, 3d9 이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바닥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들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바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고 아르곤에다가 4s1, 3d10 있죠. 이게 오히려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4x에 전자가 2개 있고 3d에 지금 9개 있잖아요. 하나, 2개, 3개, 넷, 5, 6, 7, 8, 9. 요것도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잖아요. 한번 노래 보실래요? 자, 훈트의 규칙 첫 번째로는 답을 못 내요. 왜요? 이거 홀전자 하나죠. 이거 홀전자 하나죠. 이건 훈트의 규칙 두 번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자,
색깔 좀 입혀볼게요. 3D의 요쪽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짜리 있죠. 5개 있죠. 요쪽도 5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를 가볼래요? 여기 하나, 여기 2개, 3개, 4개 있죠. 이쪽은요. 여기 하나, 여기 2개, 3개, 4개, 5개 있죠. 3D라는 하나의 오비탈에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똑같아요. 위아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위는 4개고요. 여기 5개죠. 네, 요것 때문에 얘가 더 유리한 구조예요. 네,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바닥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훈체기칙 두 번째 뭐다? 하나의 오비탈에 스핀 양자수가 같은 게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체기칙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따로 크롬 무리는 뭐다? 30번까지 예외 2가지 잘 나와요. 그때 이유는 묻지 않고 바로 결론만 딱 묻거든요. 얘는 다 뭐다? 결론은 다 사이스 1 출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사이스 2예요. 자, 파울리 메탈리는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는 자, 무조건 스핀 양자수가 반대로 돌아간다가 파울리 메탈리예요. 자,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깔끔하죠 이거는? 제가 한번 응용 문제 내볼까요? 훈투의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 OX. 훈투의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명 들뜬 상태를 합니다.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날 수 있다. OX.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존재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걸 들뜬 상태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건 존재 불가능. 좀 뉘앙스 살짝 달라요. 훈투의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 있어요. 그건 들뜬 상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일종의 어긋난 거죠. 이게 일종의 이게 바닥. 이건 들뜬 상태인 거면. 하지만 파울리 메탈리에 어긋날 수 있다? 불가해요. 그건 아예 존재 불가. 그걸 들뜬 상태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들뜬 상태로 하지 않아요. 이게 아예 존재 불가니까.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존재 불가야. 하나의 오비탈 존재가 어떻게 3개 들어가? 존재 불가. 우리가 이름을 들뜬 상태로 하지 않는다고요. 존재 불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번을 살짝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쉬고 또 바로 할 테니까요. 잠시만 갔다 오세요.